네,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중부의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틀째 내린 눈에 기온까지 낮아지면서 빙판길 낙상 사고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11월 기록적인 폭설과 관련해서 그 원인과 올겨울 눈 전망, 이우진 전 기상청 예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 등에서 굉장히 많은 눈이 왔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7년 만에 11월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제와 오늘 얼만큼 많은 눈이 온 겁니까? 어젯밤에도 꾸준히 눈이 내려서 지금 쌓인 게 한 30에서 40cm, 많은 곳은 40cm 이상 쌓인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그 전에 왔던 뭐 작년이랄까요? 눈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교해 네, 봤을 때도 네.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제 기억으로는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 이제 강원 산간이나 이런 곳에는 이제 기상 조건에 따라서 큰 눈이 와서 뭐 특보가 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번처럼 이제 대도시에 이렇게 대설 경보가 저녁에 확대되고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월에 서울에 이렇게 대설 경보가 내려졌던 적은 있었나요? 이제 1999년도에 이제 그런 경보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제 기록으로는 이제 그때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아, 이제 그러니까 예.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첫눈과 관련해서 이번 주 수요일이나 그러니까 목요일 오늘 정도에 오지 네. 않을까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릴까라고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이번 폭설의 원인 어디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기압 능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강한 한기가 빠른 속도로 마치 폭포수가 내려오듯이 밀려 내려왔거든요. 이제 일단 그게 상당히 이 이른 계절의 특이한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해상에 이 한기가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하게 되는데 예. 또 금년에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일사도 많이 받고 하면서 이 서해 바다도 평년보다 한 2도 이상 지금 따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12도에서 18도 정도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는 예전보다 따뜻하고 때이르게 상당히 강한 한기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이제 눈구름이 내려오게 되고 또 이것이 이제 마치 우리 그 폭포수가 내려오다 보면 이게 무게에 짓눌려서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한기 덩어리들이 상층에 한 영하 30도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북쪽에 계속 머물면서 지금 어제 오늘 또 뭐 예보상으로는 내일까지도 이렇게 눈이 올 걸로 전망하는 게 상당히 이제 좀 독특한 패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도로 곳곳에 계속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나 중부 내륙이랑 서쪽 지방에 이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그 원인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이제 이번에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건 따뜻한 서해 바다 위를 이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거기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서 서풍을 타고 이게 내륙으로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해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먼저 이제 부딪히는 서해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이번에는 이 서풍을 타고 이 강원도까지 강하게 밀고 들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부지방 전역이 이제 대설특보권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번 달 중순까지만 해도 포근하다는 이제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날씨가 춥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폭설이 내렸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또 갑자기 날씨가 또 따뜻해질 수도 있는 것인지 뭐 어떤 흐름으로 갈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제 그 최근의 날씨 패턴을 보면 예. 한 이제 이번에 이제 강한 한기가 한번 내려왔고 한 열흘 전에 좀 이번보다는 약하지만 한번 이 찬 공기가 내려왔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뭐 지금 이제 기상청 예보를 보더라도 다음 주 초면 또 한번 이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데 네.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오는 패턴이 당분간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래서 네. 뭐 기상청 이제 월간 그 장기 전망으로 보면 뭐 이제 12월, 1월은 이제 평년과 비슷하고 그 후로는 좀 더 이제 따뜻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네. 이건 어디까나 평균적인 의미고 그 안에는 변동성이라는 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예. 우리가 보통 날씨를 체감하는 건 이 변동성을 체감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갑자기 네네. 눈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패턴으로 보면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눈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패턴이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번 폭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습설이라고 하는데 일반 눈보다 3배나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출근길에, 퇴근길에 또 보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나뭇가지가 상당히 눈으로 인해서 처져 있는 모습도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만큼 눈이 무거워 보이는데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이제 그 이번 같은 눈은 예. 서해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서해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가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그 증발한 수증기를 이 구름대가 계속 안고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예. 눈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눈을 뭉칠 때도 잘 뭉쳐지고 또 이게 대신 나뭇가지나 시설물에는 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하중이 많이 쌓여서 이제 시설물 붕괴도 이어질 수 있는데 뭐 보통 사방 한 10cm 정도, 10m 정도 되는 곳에 이번처럼 서울처럼 한 30, 40cm 눈이 오면 그 하중이 1톤 트럭 한 서너 대 정도 무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때제때 눈을 치워주는 게 중요한데 또 눈이 많이 오면 이 악조건이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번에 일부 지역에서는 눈과 함께 우박도 관측이 네. 됐다라고 하는데 네. 눈과 우박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네, 우박은 이제 보통 우리 한 여름을 생각하지 예. 않습니까? 한 여름에도 이 높은 곳에는 얼음 덩어리가 있거든요. 네. 작은 이 얼음 결정들이 주변에 이제 수증기나 관행각수가 달라붙으면 우박 알갱이로 자라게 되거든요. 이번 경우도 이제 서해상에서 보통 한 3km 정도까지 눈구름대가 발달하다가 내륙으로 들어오면 한 5km 정도까지 높게 뭐 한여름 같지는 않지만 그런 소나기 구름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곳은 또 이 눈소매가 내려오다가 이것이 녹으면서 알갱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 눈의 결정들에 이런 수분이 달라붙으면서 뭐 쌀아우박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폭설이 계속되고 워낙 그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중대본 같은 경우에도 2단계로 격상해서 오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3단계로 격상을 한 상황이고요. 비상대응 단계의 이 격상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지금 지자체도 그렇고 기상청도 그렇고 다 뭐 밤샘 근무를 지금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예.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제설 같은 경우는 미리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뿌려야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미리 야간에 눈이 올 것 같으면 미리 대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기상특보가 나면 주의보, 경보 또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단계가 확대되는데 이제 3단계는 이제 이런 그 경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발적인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재해가 우려되면 아마 이제 중대본에서 그런 결정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상 대응 단계를 높이고 또 중대본도 또 그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위기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여름철에 그 비가 많이 왔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극한호우라는 단어를 저희도 좀 네. 자주 썼던 것 같은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이 갑자기 내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제 그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여름에 우리가 폭우가 온다고 하는 거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서 강한 소나기가 내릴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연달아서 내리게 될 때
집중호우가 되게 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서해상에서 여름 같지는 않지만 한 3, 4km 정도 두께가 되는 소나기 구름들이 줄을 이어서 계속 만들어지면서 내륙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름에 비교한다면 뭐 집중호우 같은 그런 어떤 유형의 겨울철 폭설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 한기가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로 서해안 지역에, 그리고 이제 북서풍을 타고 서해안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강한 한기 주머니가 만주 북쪽으로 뱅뱅 돌면서 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많이 확장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울 전역에 대설 경보가 해제됐다라는 속보도 방금 들어왔습니다. 대설 경보가 해제됐다라는 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일단 큰 눈이 강도가 많이 약해져서 이제 뭐 구조 활동이나 이런 이제 복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을 갖췄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 눈이 안 온다는 뜻은 아닐 거고요. 아, 이제 계속 네네. 오긴 오지만 이제는 좀 더 이런 이제 복구 활동에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신호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눈이 안 오는 건 아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북쪽에 머무르고 있는 이 한기 축이 예. 조금씩 이제 동쪽으로 앞으로 빠져나갈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오늘 이제 낮 이후로는 이런 이제 그 눈의 강도가 좀 점차 낮아지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지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풍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로 인한 피해도 있더라고요. 네. 순간 풍속이 시속 50km. 네. 굉장히 강한 바람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이번에 이제 강풍이 많이 부은 이유는 일단 그 찬 공기가 상당히 북쪽에서 빠르게 내려오면서, 예.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눈이 오기 전에 예. 이틀 전에는 한 12, 3도, 1, 2도 정도로 비교적 포근했거든요. 예, 그랬죠.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비가 와서 한 7, 8도 정도 됐다가 갑자기 이제 0도 이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려면 마치 우리가 에어컨을 킬 때 네. 이 방을 시원하게 하려면 더운 방에 선풍기를 바람을 벽고 그래야죠. 불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섞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격하게 기온이 따뜻한 거에서 찬 곳으로 가려면 바람이 강하게 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강풍이 많이 불었는데, 뭐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정도 바람이면 이제 시설물 좀 이렇게 안전 잘 고정이 안 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간판 이런 게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뭐 그런 바람입니다. 중국 동북부에도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네. 하는데 이것과 우리나라의 지금 이 폭설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제 지상 5km 부근 정도의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지금 계속 이 예. 만주 북쪽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그 북동 지방은 이제 이 상층 한기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기압골이 수시로 발달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그 이제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함께 끌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눈이 내렸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같은 이 지금 상층 한기가 내려와 있는 이 전리 저기압 시스템 안에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결항이 됐고,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출근길에 수도권 전철이 10회 정도 추가 운행을 할 네, 정도라고 네. 하는데, 이 기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통편과 관련한 부분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상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한파나 이번 같이 이런 대설 이런 예보도 하면서 수시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이제 코레일, 교통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문들과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예보 자체로만으로는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이런 상황들을 일일이 다 짚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각 부분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이제 같이 이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네.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폭설이 언제까지 이제 이어질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이제 예보상으로는 어쨌든 이제 점차 오늘 이제 후반부터는 이제 그 점차 좀 누그러지면서 약해지면서 아마 내일까지도 이렇게 이제 눈이나 비가 기온이 오른 곳에서는 비가 이렇게 오는 곳이 있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내일까지는 계속 좀 그 기상청의 이런 그 특보나 예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계도 활동을 따라가면서 잘 그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는요. 이번 주말 이제 날씨를 제가 한번 봤더니 이번 주말에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또 오르더라고요. 이제 그 이 상층 한기가 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눈을 뿌리고 있는 이것이 동쪽으로 물러나면 예.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다음 주 초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잠시 뭐 이렇게 따뜻해진다는 표현보다는 네. 뭐 일시적으로 이제 햇볕을 받으면서 네. 뭐 반짝 조금 기온이 조금 오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주말에 잠깐 반짝 이제 올랐다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꼭 그 하루 사이에 이런 변화라기보다는 예.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예. 시작해서 주말을 지나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이렇게 기온이 낮아졌다가 좀 올라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뭐 보이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11월에 굉장히 많은 눈이 오다 보니까 그럼 이번 겨울 더 추운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이제 지금 기상청 뭐 전망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이제 뭐 12월, 1월 뭐 평년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예. 이번에 우리가 겪어봤듯이 북쪽에서 일시적이지만 요 며칠 이렇게 찬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내려오면 굉장히 체감하는 추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또 서해 바다는 아직도 뭐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수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아직도 따뜻한 상태니까 이런 온탕과 냉탕을 이렇게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은 전망해 봅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올 여름이 유독 길었고 더웠고 그로 인해서 지금 서해 바다가 따뜻해졌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평년보다 어쨌든 지금 수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가긴 하겠지만 네. 그럼 올해는 눈은 더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제 그런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바다도 따뜻해야 되지만 예.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이번처럼 빠르고 강하게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합쳐졌기 네,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게 바람이 조건이 뭐 이제 북서풍이 불게 되면 예. 이제 수도권은 피해가고 이래 좀 남쪽으로 충남 이남으로 이렇게 눈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네. 또 이렇게 상층 한기가 우리나라 북쪽에 바짝 내려와서 머무르게 되면 이제 중부 내륙까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기상 조건과 이제 바다의 상태가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싶습니다. 지금부터 크게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예. 어쨌든 이번 눈과 관련해서 피해 없도록 기상 관련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폭설과 관련해서 이우진 전 기상청 예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